케냐에서는 한 놀라운 여성들이 폭력과 전통을 극복하고 여성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마을, 우모자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사이 가슴 아픈 사연과 저항 속에서 태어난 우모자는 독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번성할수록 긴장과 외부의 반대 또한 거세졌죠. 안식처로 시작된 곳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한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자유를 위해 무엇을 걸었을까요? 자,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1. 우모자의 설립. 여성들만의 안식처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케냐 삼부루 카운티의 태양에 그을린 광활한 평원에서 수세기에 걸친 굳건한 전통에 맞서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황토색과 금빛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곳에서 여성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오래된 문화적 규범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조언이나 전통 의식과 같은 관습은 개인의 선택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고 고난의 굴레를 만들어냈죠. 많은 이들에게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소수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레베카와 다른 여성들이 그런 과감한 도전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모자가 탄생하기 몇 년 전 전통에 대한 저항을 필연적으로 만든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전통 속에서 태어난 여성, 레베카 롤로이는 과감하게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습니다. 역경을 딛고 역량을 강화하기까지의 그녀의 여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관습적인 교환 결혼의 일부로 결혼한 그녀는 여러 큰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자신의 삶을 재정의하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와 같은 비전을 공유한 다른 여성들과 함께 레베카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삼부루 국립보호구역 근처에 있는 에아소 음기로 강가의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스와힐리어로 단결을 의미하는 이 공동체 우모자는 공동의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자원과 불굴의 의지만으로 여성들은 거처를 마련하고 정교한 구슬 장신구를 만들어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곧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자급자족하는 마을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모자는 회복력과 주체성의 상징으로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믿게 하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변 공동체와의 갈등을 포함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모자는 희망의 등대로서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토록 작은 공동체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새롭게 찾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단결과 용기의 힘을 증명하는 우모자 여정의 핵심에 있습니다. 우모자의 이야기는 자유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자유를 얻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요. 하지만 우모자가 번성하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도 함께 커졌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 전통의 근간 자체를 위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도전과 회복력, 위협과 내부 갈등의 극복 우모자에게 자유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마을이 여성들의 안식처이자 주체성의 상징이 되는 동안 그들의 성공을 전통 관행에서 벗어난 일탈로 보는 일부 이웃 공동체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물리적, 경제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굳건히 버티며 역경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모자의 수공예 장신구는 경제적 독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며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성들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보호하며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율성을 유지하고 비전을 지키기 위한 전략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리더십과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그들의 연대를 시험했습니다. 차분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였던 레베카 롤로이는 여성들을 다시 공동의 사명으로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명확한 소통과 협력은 그들의 결속력을 강화했습니다.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우모자의 여성들은 토지를 매입하고
방어 시설을 구축하며 야간 경비를 조직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귀환은 새로운 기술을 가져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강화했습니다. 오늘날 우모자는 회복력과 공동행동의 등대로 서 있습니다. 도전은 계속되지만 그들의 정신은 다른 이들이 전통적인 경계에 도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모자는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적응할까요? 이 질문은 그들의 계속되는 여정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우모자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더 깊은 곳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바로 리더십입니다. 역경에 맞서 모계 사회는 어떻게 기능했을까요? 우모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시간을 내어 특별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3. 사회 구조. 우모자의 거버넌스와 일상생활. 우모자에서 거버넌스는 단순한 제도를 넘어 공동체의 기반 그 자체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회와 달리 우모자는 모계 중심의 거버넌스 모델 아래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하여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리더십 능력, 공동체에 대한 비전, 그리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선택됩니다. 이 모델은 포용성과 협력을 강조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입니다. 우모자의 일상생활은 주민들의 힘과 협동심을 잘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은 공동의 책임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밭을 돌보고 다른 여성들은 마을 경제를 지탱하는 공예 작업에 참여합니다. 아이들은 공동체의 보살핌 속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놀고 배웁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경청되며 이는 공동의 의지를 반영하고 단결과 상호 지원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을 떠나온 어머니 아미나는 우모자에서 안정과 삶을 재건할 발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예 작업장을 이끌며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곳을 장신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미나의 이야기는 불확실성에서 창의성과 독립으로 나아간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주민인 파티마는 마을의 사파리 사업을 관리하며 이는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고 우모자의 여성 역량 강화 모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모자의 거버넌스는 여성들이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이 협력적인 구조는 모든 사람의 필요가 충족되고 마을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상호 존중과 팀워크를 통해 우모자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체를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지원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모자가 성장함에 따라 구성원들은 리더십과 자원 관리의 복잡성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포용성을 보장할까요? 개인의 포부가 공동체의 목표와 다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러한 계속되는 질문들이 평등과 조화를 향한 우모자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모자가 독특한 거버넌스 아래 번성하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마을이 더욱 강력해질 때 이 여성들은 평등과 개인적 야망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까요? 4. 경제적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관행과 기업가적 도전. 우모자의 경제적 독립을 향한 여정은 창의성, 회복력, 그리고 대담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줍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우모자의 여성들은 마을을 유지하고 성별 및 노동 규범에 도전하는 번영하는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정교한 구슬 장신구를 중심으로 하며 각 작품은 문화와 여성의 힘을 반영합니다. 삼부로 국립보호구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 활기차고 독특한 디자인에 매료됩니다.
판매 수익은 식량과 일복과 같은 필수품을 충당하고 교육 및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성들은 또한 사파리 사업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와 풍경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수입을 가져오고 우모자의 이야기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높입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그들은 마을의 땅을 구입하여 영속성과 보호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축산업, 농업, 그리고 친환경 농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했으며 장기적인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기술 스타트업을 시작하여 농촌 지역 사회를 디지털 시장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모자를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여성 주도 기업가 정신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우모자의 성공은 그 경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마을 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어린이, 특히 소녀들에게 교육을 통해 힘을 실어주고 여성들은 인근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멘토링합니다. 그들의 평등과 자립의 원칙은 유사한 마을에 영감을 주며 그들의 유산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모자의 이야기는 여성들이 도구와 자유를 가졌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질문은 남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며 그들의 모델이 확장될 수 있을까요? 우모자는 계속해서 그들의 놀라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모자는 현대적인 관습에 도전하면서도 결코 그 뿌리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여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하면서 전통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5. 문화적 관습, 유산 보존과 혁신 육성. 우모자 문화 정체성의 중심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삼부루 관습이 있습니다. 생생한 구슬공예, 전통 노래,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여전히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성들은 정교한 구슬 목걸이로 장식된 화려한 색상의 슈카를 입으며 이는 그들의 정체성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관습들은 그들을 조상과 연결하는 동시에 개성을 기념하게 합니다. 우모자는 또한 이러한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남성 전사를 기리기 위해 공연되었던 전통춤은 여성의 힘과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재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존과 진보 사이의 균형은 여성들이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의 뿌리를 존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모자에서 매년 열리는 목의 화합의 날은 예술, 음악, 스토리텔링의 다채로운 축제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여성들이 구슬 공예를 선보이고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며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전통춤을 공연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날은 우모자의 여정을 되새기는 강력한 계기가 되며 여성들이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문화 교류를 촉진합니다. 관광객들과 이웃 공동체 방문객들이 참여하여 삼부루 전통과 우모자의 변화에 대해 배웁니다. 이러한 교류는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적 간극을 메웁니다. 우모자의 문화축제는 공동체 내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식사를 나누며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하나로 묶는 소속감을 키웁니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창의성이 번성하고 연대감이 성장하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합함으로써 우모자의 여성들은 문화가 역동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화는 그들과 함께 진화하며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모자가 미래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억압의 악순환을 끊고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육이 그들의 역량 강화 비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 교육과 역량 강화. 다음 세대 키우기. 우모자에서 교육은 역량 강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생명선입니다. 마을 여성들은 폭력과 억압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비판적 사고와 리더십 기술을 갖추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기업 활동 수익금으로 지어진 공동체 기금 학교는 우모자와 인근 지역의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여성이 수입의 10%를 학교 유지에 기부하며 이는 미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교육 과정에는 수학이나 읽기와 같은 전통적인 과목뿐만 아니라 인권, 성평등, 문화적 인식에 대한 강조도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낡은 관습에 도전하는 법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며 소녀들이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제약에서 벗어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나이가 많은 소녀들을 위한 직업훈련은 구슬공예, 재봉, 사업 관리와 같은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모자의 교육은 건강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생식 건강 및 정신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은 주민들이 극복해온 어려움을 다룹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은 산모 건강 위험을 낮추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잘 알고 자신감 있는 여성 세대를 길러냈습니다. 그 영향은 지대합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라고 소녀들은 조언을 피하며 소년들은 성평등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떠납니다. 여러분은 우모자 여성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희생이 정당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모자의 성공에 주목한 것은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죠. 케냐의 외딴 마을이 어떻게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것은 그 마을을 세운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7. 세계적인 인정과 지원. 우모자의 국제적 영향력. 우모자의 회복력과 역량 강화의 여정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세계적인 상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 공동 창립자 레베카 롤로이는 힐러리 클린턴이 설립한 바이탈 보이시스로부터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하여 우모자의 혁신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조명하고 자원과 파트너십을 확보했습니다. 버락 오바마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통 관습을 해결하려는 우모자의 사명을 칭찬하며 그들의 대의에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베카는 이러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요약했습니다. 모든 지지의 한마디 한마디는 여성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입니다. 인터넷은 우모자 베일을 벗다와 같은 다큐멘터리와 그들의 문화 및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정중하고 인기 있는 영상들을 통해 우모자의 영향력을 증폭시켰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여성들을 전 세계 시청자들과 직접 연결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교육 및 의료 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합니다. 학계에서도 우모자의 성공을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스 리뷰와 젠더 연구 저널의 연구들은 그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과 여성 주도 거버넌스를 칭송하며 전 세계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시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모자는 그들의 공동체를 세웠던 것과 같은 힘으로 사회적, 현실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승리와 여성 역량 강화의 등대로 계속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저희가 준비한 다른 이야기들은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더 강력한 저항과 힘의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울려주세요. 국제적인 관심 속에서도 우모자는 결코 핵심 가치인 공동체와 단결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어떻게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8. 오두막의 건설과 유지. 단결과 회복력의 상징. 우모자에서 오두막은 단순한 거처 이상으로 힘, 독립, 그리고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전적으로 마을 여성들에 의해 지어지고 유지되는 이 전통적인 삼부루 스타일의 집들은 그들의 지략과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오두막은 나무, 진흙, 마른 잎과 같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며 이 지역의 기후에 대한 수세기 동안의 적응을 구현합니다. 디자인은 실용적이어서 여러 겹의 나뭇가지와 잎으로 된 지붕은 실내를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진흙벽은 사막의 차가운 밤으로부터 단열 역할을 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이 오두막들을 짓는 데는 기술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전통 기술에 의존하며 손과 팀워크를 이용해 가족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듭니다. 오두막을 짓고 유지하는 것은 공동의 노력이며 이는 우모자의 여성들을 연대의 집단적 표현으로 하나로 묶습니다. 새 집을 짓거나 낡은 집을 수리할 때 일은 동등하게 분담되어 공동체 의식을 키웁니다. 내부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실용적입니다. 펼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침대는 편안함을 제공하고 간단한 도구와 식기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각 여성이 집에 쏟는 정성을 반영하여 개인적인 느낌을 줍니다. 오두막은 또한 우모자의 거버넌스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토론, 집단적 의사결정, 그리고 축하 행사를 위한 모임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이 공간들은 또한 젊은 세대를 위한 교실 역할을 하며 회복력의 이야기와 평등에 대한 교훈이 공유됩니다. 이 오두막들의 건설과 유지는 독립과 힘을 향한 우모자의 더 넓은 여정을 반영합니다. 각 오두막은 가장 단순한 재료로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해내는 여성들의 능력을 증명하며 협력과 공동의 목표라는 우모자의 가치를 구현합니다. 우모자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선구적인 마을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발전하면서도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직 남아있는 장애물들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9. 도전과 회복력, 위협과 내부 갈등의 극복. 우모자는 외부와 공동체 내부로부터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웃 마을들의 회의적인 시선과 저항에 부딪혔지만 공동체는 결단력과 단결을 통해 인내해 왔습니다. 우모자의 여성들은 놀라운 힘과 회복력을 보여주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피난처를 찾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마을은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복잡성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난처를 찾았고 다른 여성들은 비교적 특권적인 상황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때때로 리더십과 자원 배분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폭력에 노출되거나 결혼과 같은 과거 경험의 영향은 때때로 치유를 점진적인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소통과 역량 강화 및 평등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통해 여성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모자의 성과는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공동체는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의료, 교육 지원을 받습니다. 정서적 치유는 우선순위이며 문화적 전통, 공동체 행사, 그리고 어린이, 특히 소녀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통해 육성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강력하고 자립적인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우모자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문화적 전통과 현대적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은 외부 압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안전을 찾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의 상징으로서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모자의 기업가적 및 교육적 노력은 세계적인 규모로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우모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체는 단결, 회복력, 그리고 역량 강화가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최종 목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탐험했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최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 나디아 임무.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던 나디아라는 이름의 마을이 불과 30시간 만에 빠르고 조직적인 반격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의 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되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방어 진지를 체계적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최전선은 확보되었고 여러 적의 거점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다수의 러시아 군인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3강습여단의 지휘관인 안드레 비트키 대령은 이번 작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디아를 되찾음으로써 러시아가 2달간 쌓아 올린 전력을 무너뜨렸고 러시아 제20군의 주요 부대들이 이 지역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관련된 모든 이들의 훈련, 협동, 그리고 굳은 결의가 만들어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디아 전투 이후 러시아 최고 사령부에 조언을 하는 입장이라면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전략 게임 팬 여러분, 이번 순서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작전 구상을 댓글로 보여주세요. 나디아 탈환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세심하게 계획된 공격으로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이 새벽의 기습 새벽의 첫 햇살이 지평선 위로 떠오를 무렵 우크라이나 군은 마을 외곽 근처에서 조직적인 작전을 개시합니다. 임무는 탱크, BMP 장갑차 및 기타 기갑 차량의 지원을 받는 집중적인 포격으로 시작됩니다. 이 차량들은 탁 트인 지형을 가로질러 일제히 사격을 가하고 내부의 승무원들은 정밀하고 절도 있게 조준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각 플랫폼은 특정 구역을 할당받아 체계적이면서도 서로 겹치는 광범위한 공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팀 간의 소통은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공격을 보장합니다. 잠시 후 MT-11 장갑차들이 제1강습대대와 제2기계화대대 병력을 작전 지역으로 수송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부대원들은 신속하게 하차하여 전술적 업무를 받으며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방어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참호 시스템을 장악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휘권을 다시 확립하는 것입니다. 교전은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군은 전선을 안정시키고 적의 기세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계획도 적과의 실제 교전에서는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기계가 고장나고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3. 압박 속에서의 생존. 사전 전술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 부대들의 배치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한편 기갑 차량의 지원 사격은 병사들이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어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1강습대대의 장갑차 한 대가 지정된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기계적 결함을 일으킨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 탈출을 시작하여 안전을 위해 근처 숲으로 이동합니다. 후방에서의 탐지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대는 다중 스펙트럼 연막을 살포합니다. 이 연막은 시각적 관측은 물론 열 및 적외선 감시로부터 그들의 움직임을 숨겨주어 기동 중에 결정적인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소속 부대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병사들은 작전상의 은폐를 유지하려 애쓰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향해 계속 전진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중 정찰에 위한 탐지는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동하는 내내 적의 진지를 지나치면서 상황 인식을 유지하고 교전은 최소화합니다. 통신이 제한되어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어야만 합니다. 작전 내내 지휘본부는 안전하고 전략적인 후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지침을 제공하여 부대가 다시 정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세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였을 때 하늘은 드론과 위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그들은 다음에 닥쳐올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4. 드론, 수류탄, 그리고 숨겨진 위협들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군이 지상에서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포격과 FPV 드론 공격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시간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꼼짝없이 갇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러시아 드론 한 대가 그들의 위치로 접근하며 이미 노출된 상황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가까스로 공격을 피한 후 그들은 다시 적군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정밀한 전술적 기동과 실시간 상황 판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적에게 압도당할 위험은 상당했습니다. 정찰 드론의 안내를 받아 부대원들은 전술 폭발물을 사용하여 앞쪽의 요새화된 진지를 무력화했습니다. 참호에서 참호로 전진하며 그들은 방어선을 꾸준히 돌파해 나갔습니다. 한편 증원 부대를 배치하기 위한 준비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지휘체계는 상황의 긴급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작전 지침이 이동 중인 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교전 중인 부대 근처의 측면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지면 최전선 병사들은 증원군과 합류하기 위해 개활지를 가로지르는 이동을 조율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남은 구역들을 안정시키고 전술적 포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증원군이 오고 있었지만 과연 전선 붕괴를 막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뒤이어 벌어진 것은 화력과 전략의 폭풍이었습니다. 5. 격렬한 화력 교환. 마침내 증원군이 전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전진하는 동안 기갑 차량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적의 진지를 향해 엄호 사격을 제공합니다. 부대원들은 요새화된 지점들을 하나씩 옮겨가며 계산된 정밀함으로 참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측면 기동 명령이 내려지자 부대들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머리 위에서는 정찰 드론이 실시간으로 그들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며 매복을 피하고 경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모든 움직임은 조율되고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한 러시아 진지에서 지속적인 제압 사격이 가해져 우크라이나 군의 진격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불분명하여 주변 참호망에 대한 체계적인 수색이 촉발되었습니다. 상세한 수색 끝에 유세화된 지역 깊숙이 숨겨져 있던 발사 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FPV 드론 조종사들은 해당 적진을 무력화시키는 정밀 타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이 줄어들자 돌격 부대들은 조심스럽게 전진하여 도보로 해당 지역을 확보하고 남은 저항 세력을 무력화하여 참호의 통제권을 회복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전장의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얼굴, 신원들. 하지만 이것들은 이 작전의 인간적인 대가에 대해 무엇을 보여줄까요? 6. 분쟁의 인적 비용 참호를 확보한 후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새로 점령한 진지에서 잠시 재정비할 시간을 갖습니다. 이 짧은 휴식 동안 그들은 전사한 적 전투원으로부터 현장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연방에서 발급한 졸업장이나 중등 직업 교육 수료증 같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병사들은 주변 지형을 훑어보고 사상자 수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확실히 합니다. 나중에 4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 그룹이 최근에 유세화된 진지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 군은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기갑 부대와 보병의 지원을 받으며 배회형 자폭 드론을 배치합니다. 보병들이 전진하면서 공중에서는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적병 한 명을 식별합니다. 정확한 조준을 위해 보병은 연막탄으로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신호는 드론 조종사들이 정확한 좌표를 식별하고 진지를 무력화하는 정밀유도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호망 안에 숨어있는 2명의 추가 적군이 탐지된 후 드론 팀들이 다시 한번 투입됩니다. 근처에서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지휘본부는 즉각적인 경보를 발령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부대가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합니다. 협조 체계가 확립되자 드론 작전이 진행됩니다. 제752 차량화 소총 연대 소속으로 확인된 이 적군은 해당 지역에서의 주둔을 유지하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중 및 기갑 부대의 지원을 받아 통제권을 다시 확립하기 위한 계산된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의 목표 타격은 추가적인 진격을 억제하고 전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의 전선이 무너지면서 퇴각하는 부대들은 어떤 단서를 남겼을까요? 전투의 여파는 전투 그 자체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7. 러시아군의 퇴각 시작. 한편 우크라이나 정보부대가 가로챈 통신 내용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남아있던 러시아군의 대다수가 이 지역에서 철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빠른 철수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가져온 충격과 해당 구역의 방어선 붕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들어오자 부대들은 전면적인 수색을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2개 기계화 연대 대부분이 후퇴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고립된 적 전투원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역의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사합니다. 병사들은 규율에 따라 움직이며 각 참호, 대피소, 그리고 구조물을 확인하여 지역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그때 근처에 폐허가 된 건물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숨어있는 적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즉시 그 위치에 다시 집중합니다. 조심스럽게 전진하여 그들은 러시아 군인 1명과 시각적으로 접촉합니다. 짧은 교전이 이어진 후 위협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주변 지역의 통제권을 되찾은 후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전사한 전투원의 위치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그들은 분석과 기록을 위해 액션 카메라, 문서, 개인 소지품 및 기타 관련 물품과 같은 정보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저격수는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조용히 관찰하며 어떠한 움직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위협이 감지될 경우 그는 정보를 전달하고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협조를 보장하고 아군 간의 오인 사격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인원은 지정된 안전구역 내에 머물도록 지시받습니다. 경계 통제가 확립되자 공중 감시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 조종사들이 다시 투입됩니다. 이후는 부대원들이 대피소에 머물며 추가 지시를 기다리는 고도의 경계 상태가 이어집니다. 드론 팀이 관측하는 모든 상황 변화는 전략적 압박을 더하며 분쟁 지역을 확보하는 것에 복잡성과 치열함을 부각시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저항의 마지막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임무의 마지막 순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8. 마지막 총력전 공습 이후 포괄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해당 지역을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모든 참호, 구조물, 그리고 땅 한 조각까지 검사하여 완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전장 상황을 평가하고 남아있는 적 병력이 있는지 수색합니다. 이전 교전에서 수집된 정보는 이동을 안내하고 잠재적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 확인됩니다. 전사한 전투원들의 위치는 기록되고 매복이나 반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계선은 재평가됩니다. 마지막 러시아 군인 그룹이 잔해와 파괴된 지형 사이에 숨어있는 것을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탐지합니다. 이 결정적인 정보는 즉시 지상군에게 전달됩니다. 마지막 합동 작전이 개시됩니다. 공중과 지상의 합동 대응이 실행되고 배회형 자폭 드론이 위에서 정밀하게 해당 지역을 타격하는 동안
보병팀들은 모든 가능한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향에서 전진합니다. 포위되어 재배치할 수 없게 된 나머지 적들은 저지됩니다. 짧은 교전 후 마지막 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지역은 안정되고 임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립니다. 여러분은 이 전투가 현대전의 더 깊은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전술적 실수였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분석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통찰력 있는 의견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에 대해 탐구해봤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